그간의 남북 간의 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지속되기 어려웠던 데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또 그 사이에서의 한미 간의 소통의 정도 이런 것이 잘 조화되지 않은 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6.15나 14 정상회담도 북미 대화와 함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 사항이 전면적으로 이행되는 데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현실의 외교 정치에서 중요한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미국의 인내와 동의가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독일의 통일 주역이었던 빌리 브란트 총리 비서실장이었던 에곤 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미국의 인내와 동의를 통해서 독일의 이 화해협력 정책 나가서 독일 통일을 모색했던 그런 과정을 에곤 바가 본인의 자서전에서 적으면서 당시에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에게 평생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이번 회담에 중요한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 간의 대화를 하는데 일의 공을 들였다면 사실 한미 간에 소통을 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준비하는데 적어도 3 이상의 공을 들였다. 그래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함께 가고 있다는 이것이 그동안 저희가 풀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성격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세 번째 특징은 이번 회담은 핵심 의제에 집중하게 되는 회담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나 또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로 인한 획기적인 관계 개선, 이것은 남북 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 또 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관계 개선까지를 도모하는 조심스러운 출발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우물가에서 숭늉 찾을 수 없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만은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평화의 문제가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으로 이번 회담이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소통 홍보분과는 아시다시피 엊그제부터 D-12 공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짧아서 조금 더 국민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런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매일 비교적 소상히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내일 이제 의전이나 경호, 보도 관련한 2차 종합실무회담이 있는데 내일 회담에서 꽤 많은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쪽의 이 관련 분야의 의제들은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상당히 이 부분에 진전을 좀 봐야 할 상황입니다. 통신 쪽은 이미 2차례 실무회담을 마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안해 놓은 두 번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은 내일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서 일정을 좀 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실무회담이 고위급 회담을 열 정도로 많은 조정에 이르면 고위급 회담 일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실무회담이 필요하다면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하는 문제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차원의 소통도 항상 열려 있어서 매우 원활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실장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우선 내일 프레스 투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JS 지역을 좀 폭넓게 프레스 투어를 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그런 정도 내일까지 협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지금 주 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이
공사 중입니다. 이게 지금 20일 정도에 완료할 예정인데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마무리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프레스 투어가 조금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20일이나 하루 이틀 뒤에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북측 선발대가 사실상 이제 상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야간에는 다시 북측 지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은 거의 주간에는 상주하면서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저 남북 간에 필요한 리허설들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좀 고민들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계속 논의해야 될 의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뭐 4.27 선언이 될지 또는 판문점이라는 장소를 강조해서 판문점 선언이 될지 여기에 담을 내용을 상당히 고심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뼈대는 마련을 했고 대통령님과도 세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의 좀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정상 간에 조정하고 합의하게 될 텐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걸 담을 수 있을지 가장 이제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문제들 생중계 여부. 뭐 이것을 하는 쪽으로 당연히 역사적인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는데 생중계를 하는 방향으로 내일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좀 공지를 드려서 필요한 준비를 저희 홍보분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동선은 마지막까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갖는 특성상 어찌 보면 이 공감이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당일까지도 미합의 부분이 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시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 이미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 이설주 여사의 동반 여부 뭐 역시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된다면 처음부터 될지 중간에 합류하게 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역시 중요한 협의의 과제로 남아 있고 혹은 마지막까지도 같이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답변 오늘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피하지 않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은 우리 순출 관장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라지경 대문경지. 통신 실무회담을 2차례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제 질문은 2가지고요. 통신 실무회담을 2차례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주 통신회담은 언제 진행했고 한라인 통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상 간 통화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로 자문단의 그 자문 내용과 실제 이제 협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뭐 북한 당국자들의 뭐 세대 교체가 있었다라든지 과거 협상 방식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있다라고 느끼신 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자문단에? 그러니까 원로 자문단이 과거에는 뭐 북한과 협상할 때 이러한 뭐 패턴이 있었거나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요즘 뭐 북한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이게 좀 다른 방식이다라고 느끼신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통신 실무회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미 2차례 진행이 됐고요. 정상 간의 한라인은 실무적으로는 20일께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시범 통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상 간의 통화를 언제 할 수 있을지는 현재 합의되지 않아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글쎄요, 자문단 원로 자문단 간담회도 했고 지금 또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를 대통령께서 하고 계십니다만은 딱히 뭐가 다르다기보다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번 회담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 좀 그분들께서 이러이러한 의제 여부는 좀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할지 판문점이 갖는 의미를 살려야 한다 할지 뭐 또 어떤 분들 아까 제가 아직 미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뭐 영부인 동반 회담이 되는 게 좋겠다 할지 뭐 이런 저런 자문들을 다양하게 해주고 계셔서 그냥 특별히 자문단의 어떤 일치된 의견이 뭐가 지난번하고 구분된다기보다는 과거 6.15 또 14와 이번 회담이 갖는 성격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좀 좋은 자문을 해주고 계신데 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많이 또 그분들 의견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대체로는 또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과 많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왕에 한라인 얘기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쪽에서 20일쯤 실무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북한은 뭐 모르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에 가게 되나요? 아니면 비서실장실에 설치를 하게 되는지 그거 하나랑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 보면 전에 아마 원로자문단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합의문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만나는 게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에 어떤 뭐 의제나 이게 다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 그게 원래 우리 청와대에서 얘기한 대로 비핵화나 이런 쪽에 지금 집중해서 만들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난번 고위급 회담처럼 그야말로 4가지였나요? 뭐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던데 뭐 남북관계 발전부터 시작해가고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합의문 의제가요. 통신 한라인은 아무래도 당연히 정상의 공간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북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건 최종적인 좀 확인 후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무슨 한라인 성격에 맞는 배치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합의문 이게 아직 북쪽하고 다 조율을 마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비핵화, 그다음에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 포괄적 형식으로 하는데요. 과거에 6.15나 14 때처럼 남북 간의 이 많은 경제 협력이랄지 교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아까 중요한 핵심 의제에 집중해서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께서 이제 길잡이 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뒤에 북미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북미 회담에서 다루어질 의제가 중심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북미 회담까지 잘 된다면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가 길을 찾아간다는 전제로 남북 간에는 앞으로의 합의들은 어떻게 또 확대해 나가고 또 제도화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아직 주고받고 의견이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축약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역시 정상 간에 논의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서울신문 임 반장님.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준비가 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쭉 설명한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다 실무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D-Day까지 준비하는 과정에 판문점을 통해서 하는 형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글쎄요, 의제 중에 이제 조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자문단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판문점 회담의 성격과 함께 묶어서 하면 앞으로는 이 정상회담이 이렇게 특별한 사건처럼 진행되지 않고 정례적으로도 진행되고, 또 중요한 어떤 한반도에 중요한 문제가 걸린다면 뭐 직접 한라인 통화 또는 필요하면 수시로 판문점을 통한 회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저희들의 관심 사안입니다. 아마 요거는 실무적인 논의만으로 결론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정상 회담에서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을 하시고 저희도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비무장지대 평화지대와 같은 이거 역시 뭐 실무적인 의견 교환을 한다 하더라도 실무회담 차원에서 결론에 이르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하다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특사가 저희가 다녀왔고 또 지난번 평창 올림픽 계기에 북쪽에서도 2번에 걸쳐서 왔지 않습니까? 그때 확인한 내용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담는 거는 저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합니다. 또 북미 회담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고, 그러나 그 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 거냐,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에는 이런저런 게 들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합의 수준을 사전에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좀 중요한 실무적 논의가 좀 마지막에 난항에 처하거나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또 그런 채널도 열려 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국경제 손 반장님 하시고요. 그 단독 확대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측에서 누가 나가고 북측에서는 그 파트너로 누가 나오는지 윤곽이 정해졌는지 궁금하고, 아닙니다. 안 정해졌으면 그게 언제쯤 정해지나요?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게 다음 고위급 회담을 하면 이제 거기에 의제로 올려서 마무리 될 텐데요. 이제 확대 회담에 이제 뭐 양쪽이 딱 숫자를 맞출 필요는 원래 없습니다. 다만 쪽에 김정은 위원장 회담 스타일을 보면 옆에 많은 사람을 배석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위 공식 수행단을 몇 명으로 누구누구 할지, 또 그 중에서도 회담에 배석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또 압축할지, 그것도 좀 막바지 조율해야 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급적 공식 수행단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회담의 성격상 뭐 국방 외교 통일 외에 통일부 외에 국방 외교 장관까지를 공식 수행원으로 포함시킬 예정인데요. 그러나 회담장에 어느 정도 규모로 조정하게 될지는 고위급 회담까지 해봐야 정리될 것 같습니다.